어제 미국의 2분기 GDP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GDP는 3번 발표를 하죠.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GDI도 함께 발표를 하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GDI를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GDP 말씀을 드리면 2.4 속보치에서 2.1로 다소 낮아졌죠. 보시는 것처럼 22년 두 개 분기 마이너스를 보였다가 사실상 기술적인 침체 구간이었죠. 그리고 3분기부터 빠르게 회복을 했고 이후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GDP를 살펴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GDP와 실업률은 상당히 지난 과거 데이터라는 것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9월이죠. 지금 8월 말일이니까 9월로 놓고 보면 사실상 3분기가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이 무렵에 2분기 확정치도 아니고 잠정치를 보고 있다는 거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 당연히 주식시장이 좋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3분기 정도의 주식시장에 진입을 했었고 이후 상반기에 다 정리를 하고 채권으로 넘어오는 그런 시기를 보였기도 했고요. 지금 와서 GDP가 좋다 이런 뉴스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근원 CPI가 다소 낮아졌죠. 3.8에서 3.7로 0.1%포인트가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GDI 첫 번째는 발표를 안 하고 두 번째부터 발표를 합니다. 0.5%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부터 높은 GDP를 전망을 할 때 그럼에도 제가 경기 침체를 꾸준히 전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 GDI에 있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더보기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위에 링크를 한번 보셔서 왜 GDP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기 침체를 전망했는지에 대한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 올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DP, GDI는 사실 경제를 측정하는 동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는 생산 개념, 또 하나는 소득 관점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두 개는 병합이 되는 추이를 많이 보여왔고요. 지금 22년 4분기부터 보시면 GDP입니다. 2.6을 기록했고 2.0, 그다음에 2.1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왔고요. 지금 GDI입니다. GDI 보시게 되면 마지막 3분기가 마이너스 3.3%, 다음에 마이너스 1.8%, 이번이 플러스 0.5%로 집계가 된 것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QOQ 기준이죠. 전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된 것이니까 플러스 0.5가 이렇게 잡혔고요. 이마저도 확정치까지 이런 추이가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2분기 GDI가 전년 대비 성장률, 즉 YOY죠.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위치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0.5%를 위치를 했고 이게 지금 GDP와 비교를 해보면 GDP 같은 경우에는 YOY로 보면 플러스 2.5%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비슷한 추이에서 움직이는데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둘 중 하나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잘못된 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쭉 과거를 놓고 보면 대부분 GDI가 맞았죠. 1950년대 이후에 GDI가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간 이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즉 YOY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였던 구간에서는 경기 침체를 동반했다라는 뜻이죠. 지금 현재 GDP,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양호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지만 GDI는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연속해서 YOY 마이너스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GDP와 GDI 이 두 개를 평균 값을 내서 이 엠버라는 경기 침체를 진단하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일부 경제학자들은 GDP보다는 GDI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요. 지금 GDI가 QOQ로는 플러스 0.5로 이렇게 집계가 됐지만 YOY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0.5로
위치에 있다라는 거, 특히 GDP와의 간극이 더 지금 벌어졌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된 2분기 GDP 내용만 보시고 조금 하향 조정됐구나가 아니고, 사실 중요한 것은 이 GDI가 더 중요를 했고요. 이 0.5로 집계가 된 것도 사실 과거 2분기에는 다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1.8. 그래서 플러스 0.5로 올라섰긴 했지만 QOQ 대비니까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확정치까지도 이어질지는, 더 나아가서 YOY로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다. 저는 이 부분을, 이 간극, GDP와 GDI의 간극이 더 벌어졌다. 상당히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경기를 측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땐 GDI가 마이너스 구간에 있을 때 경기 침체를 늘 동반했다. 08년도도 비슷한 흐름이죠. 쭉 시계열을 당겨도 다 대부분 동일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애틀랜타 연은에서도 6% 가깝게, 처음 나왔을 때가 3.5였거든요. 그때도 되게 놀랬는데 지금은 5%가 넘어서 6%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그게 끝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GDP가 그렇게 높았을 때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GDP가 아니고 GDI를 봐야 된다라고 한 달 전쯤에 영상으로 그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GDP 관련해서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미국 경기가 GDP가 이렇게 높은데 이런 분들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보고서가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하나 있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것입니다. 8월 민간 ADP 고용 보고서가 전월 대비 17만 7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가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고요. 시장의 컨센이 19만 5천 정도니까 훨씬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밑돈 경우가 없었고, ADP 고용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오버해서 집계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죠. 많이 나오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게 조금 특이점이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ADP 보고서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게 바로 제조업이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제조업의 턴어라운드가 있지 않으면 경기가 굵직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바로 ADP 고용보고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수요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왜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결국엔 어제 ADP 고용보고서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조업 중심의 경기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떠나서 그게 상당히 높죠. 그 파급 승수가 상당히 높은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렇게 뜨겁던 미국 고용이 사실상 지금 사그라들듯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없어지듯 사그라진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특수라고 볼 수 있었던 서비스 영역에서 지금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쭉 보시면 그간 2년 동안 매우 이례적인 고용 회복세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ADP는 늘 과다 집계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신뢰성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았음에도 뒤이어 정부 통계보다 먼저 나온다는 그런 선행성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의 깊게 봤는데, 이번에 이런 집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ADP가 6월달 지금 보시게 되면 49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되었을 때 상당히 놀랐었죠. 시장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 통계는 20만이 되지 않았어요. 19만 명도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게다가 7월 ADP는 32만 4천 명, 이것도 지금 상향 조정됐습니다. 오히려 더 높아졌죠. 37만 개 정도로 높아졌어요. 그런데 정부 집계는 여전히 19만 명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민간 고용 보고서는 과다 집계가 되는데 투잡, 쓰리잡을 중복해서 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문조사 방식이 아니고 플랫폼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집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집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레저와 접객 부분이
지금 6월달 23만 건, 7월달 20만 건, 그리고 보시면 8월달에 3만 건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뭐 사실상 직전 달 20만 건에서 8월 3만 건으로 거의 뭐 사라지듯이 지금 줄은 것이죠. 뭐 호텔, 레스토랑, 뭐 이와 유사한 접객 위주의 서비스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휴가 시즌이 끝나면서 이 부분도 함께 사라졌다, 감소했다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름철 수요가 사라진 것이죠. 여름 특수가 랠리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참고로 지금 뭐 제조업이 이제 12,000건으로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물론 직전에는 36,000이 줄고 6월 달에도 42,000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12,000이 늘었다고 해서 이게 말 그대로 제조업이 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냐?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행지표, 제조업 PMI는 여전히 위축 구간이죠. 따라서 이게 종합적으로 지표를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 워낙에 예전부터 빨리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런 기저효과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제조업 12,000명 늘어난 고용은 큰 의미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어제 졸트 보고서에서도 자발적 퇴직자가 상당히 줄었죠.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ADP 보고서와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용 노동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노동 시장의 자신감이 이제 빠르게 줄어든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임금 상승률도 좀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달은 전년 대비로 봤을 때 5.9%가 증가를 했고 전달은 6.2%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급여 증가율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유지자들이 전년 대비 급여 인상률이 5.9%였거든요. 그런데 위에 있는 선은 이직자입니다. 이직자의 경우 급여 인상률, 이직을 하게 되면 급여를 높여서 가잖아요. 이게 이제 좀 빠르게, 가파르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 이하, 이번에는 9.5%로 집계가 됐는데 이렇게 10%를 웃돌다가 그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기존 직장을 유지하던 분들도 결국에는 급여 인상이 5.9%로 이렇게 집계가 되면서 여전히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제 ADP 고용 보고서 보시면 가파르게 올랐던 게 지금 기울기가 꺾였죠. 플랫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줄어들 수도 있겠고 좀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코로나 특수가 사라졌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7월 잠정주택 판매도 나왔죠. 계약된 주택 판매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을 내기 직전에 이런 판매 건수 집계를 한 거고, 대략 계약해서 잔금을 치르기까지 한 2개월, 3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최종 이거 만료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미부동산 협회에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올라온 거 집계를 한 것이고 전월 대비 0.9% 증가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연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지수 77.6, 그러니까 요 시수를 보게 되면 지금 0.9%는 오르긴 했지만 이 기준선이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YOY로 보면 마이너스 14% 정도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OM은 조금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감소된 구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7월 수치니까요. 그것도 감안해서 봐야겠죠.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글쎄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중에 저는 중요한 부분이 요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GDP와 GDI의 그 괴리가 상당히 더 벌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어제 미국 상무장관 관련된 메시지가 좀 몇 개 있었습니다. 별 내용 없었죠. 일반적인 수준에서 발표가 됐고, 그 뜻은 비공개 협상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의미를 한다고 보여지고, 방중 전에 중국 기업들의 블랙리스트를 상당히 완화해줬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미국이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진짜 이슈나 뉴스는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게 많죠.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즘 시장 배드뉴스가 굿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험상 오랫동안 랠리가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분명한 건 어느 정도 경제가 정점을 지나고 이제 식어가고 있는 모습은 뚜렷하게 나왔고, 이 식어가는 모습이 여기서 멈출 것인지, 아니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어져 하락 국면으로 침체로 빠져들어갈 것인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국채에 대한 헤지펀드들은 여전히 숏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채권 매니저들은 아주 강하게 지금 매입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헤지펀드들은 언제나 입장을 빠르게 바뀐다는 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제 한번 시장 쭉 살펴봤고요. 또 계속해서 나오는 데이터 자료들 좀 저의 개인적인 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